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맞춤교육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oT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번 단원에서는 사물 인터넷의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단원까지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 사물 인터넷의 개념과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가 된 배경 및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단원의 사물 인터넷 구조 단원에서는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 구성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물 인터넷 기능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로는 사물 인터넷의 전반적인 구성을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각각의 구성 요소별 역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는 사물 인터넷 기능 모델을 이해하고 각각의 기능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은 사물 인터넷 이번 단원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나면 사물 인터넷 전반적으로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또 구성 요소별 어떤 기능이 있는지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을 이해하고 각각 기능 모델별로 어떤 기능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 구성에서 사물 인터넷 구조는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영역. 두 번째는 어떤 장치를 서로 연결하는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분,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하고 연결, 처리, 제공 이런 세 가지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인터넷 시스템 구조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서비스에 하냐에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가 틀려지겠죠. 이걸 갖다 우리 IoT 밸류 체인, IoT 사물 인터넷의 가치 사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의 사물 인터넷이 각각의 구조에 대해서 하나씩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 구조에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영역에 대한 상황입니다. 데이터 크리에이션. 우리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화되어 있는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죠. 왜요? 지능화된 사물들이 자기의 상황이나 여건에 관련된 데이터를 보내줌으로써 또 다른 디바이스나 장치가 그런 상황이나 여건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교환하는 지식을 서로 교환하는 그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먼저 사물 인터넷에서 맨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분야겠죠. 자, 우리 데이터를 생성한다고 하는 것은 사물 인터넷은 지능화되어 있는 사물들, 그러니까 사물이 things죠. things들이 지능화되어 있다는 거죠. 지능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물 자체가 어떤 상황이나 여건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물들의 지능, 그런 데이터를 상황을 수집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센서나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놔야 되는데 이 센서나 디바이스를 통해서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생성되는 거죠. 센서 데이터, 기계 데이터, 머신 데이터, 센서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다음에 여러분이 다음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센서에 관련된 사항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센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보이는 그 센서 하는 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센서뿐만 아니라 센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만 가지고도 스마트폰에 있는 상황이나 정황, 그쵸?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센서들이 많죠? 그쵸? 우리 방향 센서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쵸?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방향에 따라서 뭐 스크린이 움직이고 막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충격 센서도 있고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센서로부터 필요한 데이터가 수집되는 거죠. 그죠? 환경 온도 센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죠. 기압 센서도 있고 그런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생성 영역에는 하드웨어로 관련된 물리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 물리적 영역에는 센서나 각종 장치들이 있고요. 이는 센서나 각종 장치들이 디바이스 그러면 장치들이죠. 장치도 그렇다. 이 장치의 상태나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센서는 이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환경 정보 같은 걸 측정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센서에는 그렇죠. 우리 주변의 환경 정보를 측정하는 거죠. 날씨나 온도나 조도나 습도나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물리적인 변화가 인지가 되어 있는지, 그치?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거죠. 생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데이터가 잠깐 쌓이는 버퍼 역할을 해주는 어떤 장치가 있겠죠. 잠깐 모아지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는 장치는 이 장치가 지금 수행되고 있는지, 원되고 있는지, 오프되고 있는지. 그쵸? 지금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는지, 작동되고 있지 않는지 상태값도 있겠죠. 또는 환경 정보는 에어컨의 실내의 온도와 습도와, 그치? 조도와 이런 것들을, 그쵸? 밝기,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지금 실내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그치? 높으면 에어컨을 가동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능형 정보통신에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온도에 관련된 데이터, 그 다음에 지금 에어컨의 가동 여부에 관련된 에어컨의 상태값,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이런 데이터가 디지털화돼서 그렇죠. 인터넷으로 가려면 인터넷에 연결하면 인터넷에 가는 모든 데이터들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 디지털로 돼 있어야 되잖아. 아날로그가 디지털의 반대는 아날로그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날로그는 연속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딱딱 떨어진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표현되는 물리량, 그것도 아날로그로. 디지털은 딱딱 1,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 디지털 데이터라 하잖아. 그쵸? 디지털 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이제 전송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생성량에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는, 그쵸? 간단하게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도 있겠죠? 스토리지. 그쵸?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그 데이터 생성 영역에 있는 시스템은 그쵸? 통신할 수 있는, 그쵸? 통신 모듈도, 그쵸? 커뮤니케이션 모듈도 여기 있겠죠? 이렇게 또 붙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성된 데이터를 이렇게 일정 기간 모으거나 또는 바로바로 측정된 값을 바로바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센서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바로바로 어떤 장치로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장치가 그렇죠? 트래픽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것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생성된 데이터를 여기 일정 기간 동안 생성된 데이터를 그렇죠? 모아놨다가 30초 동안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보낸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요. 즉시 실시간적으로 스트리밍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요. 스트리밍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저장되어 있는 그쵸? 저장되어 있는 어떤 그쵸?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죠. 그치? 방법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치를 서로 연결하는 연결 장치들이 있겠죠. 대부분의 연결 장치들이 있겠죠.
센서나 디바이스가 생성한 데이터를 인터넷sek으로 전달하는 거. 대부분 이제 통신 기술, 통신, 그쵸? 통신, 그쵸? 통신 기술. 처리를 하려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장치로, 그쵸? 서버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여기 통신을 하려면 우리 여기 이제 컴퓨터가 그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이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이 연결하는 이 포트들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뭐 램 포트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램 포트가 바로 이제 이더넷 같은 것을 통해서, 그쵸? 이더넷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데이터가 모아진 데이터를 여기다 망에다 실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려면 여기 이더넷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장치, 프로토콜이 있어야 돼요. 또는 3G, 요즘 이제 3G를 안 쓰잖아요. 우리 모바일에서는 이건 이제 이더넷은 유선 인터넷에서 유선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이제 이더넷 방식으로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무선으로 할 때는 3G나 LTE, 또 와이파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되거나, 그쵸? 또는 스마트폰이나 라우터라는 건 오히려 랜과 랜을 연결시켜서 어떤 랜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랜으로, 그쵸? 랜으로 이렇게 옮길 때 그 중계기 역할을 해주는 그 장치가 있고, 통신 장치가 있거든요. 그걸 라우터 또는 어떤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라우터 같은 중계 장치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통신망이 있잖아, 랜이 있잖아, 랜과 랜을 연결시키려면, 그치? 망과 망을 연결시키면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장비들이 있어서 이 장비가 이를 갖다 우리 라우터라 그러죠, 그쵸?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망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걸 라우터라 그러죠, 그쵸? 또는 이제 사물 인터넷 게이트웨이라고 있어요. 사물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뭐 게이트웨이 그러면 그 길이잖아요. 게이트웨이 길이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 방법, 와이파이 방식이라든가 블루투스, 지그비 같은 것 같은 근거리 통신망 기술을 이용해서, 그렇죠? 장치를 서로 연결하고 통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보다는, 그렇죠? 연결을 하면 보냈으니까 이거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통신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연결이라고 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여기 통신이라고 쓰는 게 더 맞는 말이겠죠. 그렇죠? 여기 장치 연결을 통신, 그렇죠? 통신. 저 뒤에가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통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렇죠? 데이터가 이제 처리되고 서비스가 제공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생성해서 센서나 디바이스, 그러니까 센싱 데이터나 아니면 머신 데이터, 기계 데이터들을, 그렇죠? 생성을 해서 그 생성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어디다 이렇게 스토리에다 모아놔야 되겠죠. 그리고 처리된 결과를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에이션, 커넥션, 프로세싱, 프리젠테이션에서 우리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장치들을 서로 연결해서 그 장치가 서로 통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커넥션 부분이죠. 되셨죠? 그런 점 우리 하나씩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연결 부분이 끝나면 이제 데이터를 처리 영역으로 데이터가 가겠죠?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치? 이 처리하는 것은 어떤 이제 그 다른 장치에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처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 데이터를 갖다 빅데이터나 어떤 데이터를 처리해서 새로운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처리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처리하는 영역은 뭐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또 저장해서 분석하고 가공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 우리 상황이나 센서나 기계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들이 어떠한 데이터인지에 관련된 어떤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 가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 처리 영역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렇죠? 우리 그 커넥션 장치를 통해서 전달해준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저장했다. 일정 기간 동안 저장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처리하거나 가공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는데 대부분의 사물 인터넷에서 IoT요. 사물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이 데이터들은
반정형 데이터예요. 저 반정형 데이터. 우리 데이터를 구분을 하면 세 개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정형화된 데이터. 정형화된 데이터를 우리 엑셀 같이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뭐 성적 자료나 주소록 같은 경우는 딱딱딱 항목들이 정해진 값이 쭉 있잖아요. 그 정형이 된 거지만 기계 데이터는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가 들쑥날쑥할 수 있죠. 그거 갖다 우리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 포맷이라고 그래요. 반정형 데이터들이에요. 또는 비정형 될 수도 있죠. 날씨 정보 같은 거는 또 비정형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날씨를 재는 온도 데이터 이런 것들은 이제 반정형 데이터들이 많아요. 이와 같이 그 정형화되어 되지 않는 데이터를 이제 정형화되는 표준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들은 두 가지 특성이 있겠죠. 하나는 반정형화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센서나 장치로부터 발생하는 이 데이터는 실시간적으로 거의 발생 속도가 빠르잖아. 실시간적으로 빠르잖아요. 그쵸? 실시간적으로 빠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의 데이터가 수십 초, 그쵸? 수분 내에 엄청 많은 양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량도 많죠. 데이터량도 많죠. 그쵸? 데이터량도 많죠? 데이터량도 많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물 인터넷에 붙어 있는 장치들의 종류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니야. 다양한 장치들이 있잖아. 그 다양한 장치로부터 데이터에 다양한 데이터들을 올 거 아니야. 다양성, 데이터가 다양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지만 데이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륨이에요. 데이터의 볼륨의 크기가 크다라는 거죠. 버라이어티하다는 거지. 다양하다는 거죠, 데이터가. 데이터가 밸런서티하다는 거예요. 그쵸? 이 3V 있잖아요. 3V, 3V. 이걸 갖다 우리는 빅데이터의 특징이라 그래요. 빅데이터. 그러니까 우리 사물 인터넷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실시간적으로 데이터가 발생하잖아. 많은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량이 많잖아. 그리고 데이터가 다양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장치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빅데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새로운 사실이라든가 그쵸?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예측 정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서 그치? 사전에 어떤 예측이라든가 새로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 영역 기술에서는 데이터 필터링 기술과 서로 다른 포맷으로 전송된 데이터 저장하는 기술. 그쵸? 우리 사물 인터넷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물들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그쵸? 하나의 표준화된 방법으로 어떻게 저장할 건지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 데이터 사일로라고 그러죠. 데이터 사일로 기술 또는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추출하기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 우리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효과적인 지식을 축출하는 게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그러거든요. 데이터 사이언스. 그렇죠?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응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그렇죠? 표준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이 센서나 장치로부터 발생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쵸?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센서나 그쵸? 디바이스로부터 발생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센서나 디바이스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여기다가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쵸? 이게 처리하려면 과거의 데이터도 필요했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DB 속에 있는 거나 그쵸? 웹 속에 있는 데이터도 이렇게 일로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죠? 이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그 환경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환경 데이터하고 연결해서 이게 그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 그러려면 이런 데이터, DB나 아니면 웹에 있는 데이터를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API가 필요하겠죠. 어플리케이션, 그죠?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일로 갖고 오게 되겠죠. 그쵸?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치?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서비스 제공 영역에서 이제 그러면 다 이렇게 처리된 결과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경과가 만들어질 때 그치, 하나의 또 다른 그 데이터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림으로 만들어질, 시각화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죠. 그쵸?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분석되고 가공한 데이터를 또 사람 혹은 또 사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디바이스나 이 장치로부터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치? 또 다른 사물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치? 이 사물들이 행위, 동작 상황,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온도라고 하는 온도 센서가 의해서 만약에 우리 실내 온도가 그치? 25도 이상이면 에어컨을 가동하라, 이는 에어컨 가동이라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실내 온도가, 센서가 실내 온도를 계속 실시간으로 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실내 온도가 25도가 딱 됐어. 이상이 되니까 25도가 됐어. 25도가 되면 계속 여기 에어컨이 여기 붙어 있다가 계속 여기에 있는 실내 온도가 있는 데이터 값을 계속 읽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읽고 있다가 25도가 넘으면 에어컨을 가동하라고 하는 제어 신호가 가면 에어컨이 켜지겠죠. 그쵸? 에어컨이 켜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20도, 그쵸? 에어컨이 켜질 거 아니야. 25도 이상이면. 아시겠어요? 그러면 또 25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에어컨이, 그쵸? 중단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할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우리가 그 시스템이, 사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대로, 이 에어컨이 이해하는 형태대로 여기다가 이제 처리된 결과를 만들어지겠죠. 그걸 갖다 우리 상황 인식 서비스예요. 컨텍스트. 어웨어리스요. 그죠? 상황 인식 어웨어리스 서비스라고 그러죠. 상황을 인식하는 거야. 에어컨이 그 실내 상황을 인식해서 에어컨이 켜질 건지 꺼질 건지, 온도가 얼마큼 높일 건지 낮을 건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오토 서비스가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때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키오스크 아시죠? 햄버거 가게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문하면은 주문하는 모니터가 있잖아요. 키오스크. 공항 같은 데 가도 여러분들 표 공급하는 장치가 있잖아. 그걸 갖다 키오스크라고 그랬죠. 또 디지털 사이니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광고요. 모니터과 같은 전용 장치를 통해서, 그쵸?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도 할 수 있고. 그쵸? 사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거는 센서나 디바이스 혹은 구동기. 여러분들 이제 구동기 그러면 대부분 이제 모터에 직감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서 그 모터를 움직이게끔 할 건지 아닐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겠죠. 아시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사물 인터넷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쵸? 데이터를 생성하고 각각의 장치를 연결해서 통신하는 거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영역, 그 다음에, 그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 이렇게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각각 나눠져 있고, 이런 것들이, 그쵸? 상호 동작을 하면, 그쵸? 코오퍼레이션을 상호작용하면서, 그쵸? 사물 인터넷에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종합적인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내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면, 간단하잖아요. 크게 나누면, 이렇게 크게 4단위로 나눠서, 이런 것들이 가치 형성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발생하는 거하고, 그쵸? 데이터를 보내주는 연결, 통신이잖아. 그죠? 통신하는 거하고 연결. 장치 연결을 통해서, 그치? 발생한 데이터가, 처리를 하고, 그치? 배포하는 거죠. 제공하는 거죠. 배포라고 해도 되고, 대공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하나의 사물 인터넷, 그쵸? 시스템을 구성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돼서 사물 인터넷을 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발생, 그쵸? 전송, 저장, 처리, 그 다음에 제공, 배포. 그치? 이런 단계를 가지고 이제 사물 인터넷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각각의 영역별로 데이터를 발생하는 영역, 데이터가 생성하는 영역, 그쵸? 연결하는 영역, 처리하는 영역, 제공하는 영역에서 각각의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그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이럴 때, 그치?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치? 됐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